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표적인 북한 해커 조직에 대한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공위성과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세계 각지 내전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기록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공지능은 충격적이거나 선정적 인지만 따질 뿐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갖는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수련 중인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수사 의뢰나 마약류 도난 사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전 세계 산악인들이 모이는 에베레스트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의 대부분은 등산용품으로 올 상반기에만 13톤가량의 쓰레기를 회수했지만 네팔 정부의 대처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27도,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대기가 불안정한 경기와 경북 일부에는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를 시도했던 위성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북한 정찰총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와 미국이 공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에 대한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책 연구기관 메일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로그인 창. 실제로는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가 연구소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위장 사이트였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김숙희는 지난 2014년 한수원의 원전 도면을 해킹해 협박했던 해커 조직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 기술을 탈취해온 김숙희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가보안국이 공동으로 보안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This is a group that uses social engineering practices to enable computer network exploitation globally against individuals employed by research centers and think tanks. 우리 정부는 김숙희를 독자 제재 명단에도 올렸습니다. 주로 이메일과 위장 사이트로 덫을 놓는 스피어 피싱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김숙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공위성과 우주 관련 첨단 기술도 빼돌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보고 있습니다.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catch every single spear phishing event, but in this space, I will take care of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he nuclear weapons. 미 국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근거지로 하는 만큼 두 나라를 설득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We engage or try to engage with the PRC interlocutors as much as we can because we think this is not just in our interest, but it also in China's and Russia's interest.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만 가상화폐 탈취로 7억 2천만 달러, 1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선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유럽과 함께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 공동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ith Japan and Republic of Korea who are now talking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to enhance deterrence against threats in the region, includ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 방침을 확인하며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묶는 쿼드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다 일본 방위상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재발사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 호주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유럽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 각지 내전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소셜미디어 기록물들이 인공지능 AI에 의해 무차별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영상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려본 결과 거의 즉각적으로 삭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I가 충격적이거나 선정적인지 여부만 따질 뿐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갖는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으로 지적됩니다. BBC는 이런 문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타이완 폭스콘이 하반기에 인공지능 AI 서버 사업이 3배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AI 서버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류 회장은 폭스콘 그룹의 지난해 서버 매출액이 1조 1천억 타이완 달러, 우리 돈 약 47조 2천억 원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한다면서 서버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제품 위탁 생산의 점유율이 2021년 42.9%, 지난해 45.6%로 상승했으며 휴대전화와 PC, 서버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악인들에게 꿈의 산인 에베레스트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셰르파인 믹마 텐지가 촬영해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에베레스트 곳곳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는 텐트와 침낭, 산소통, 그릇, 등산화 등 모두 등산용품들입니다. 텐지는 자신들이 이번에 200kg의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왔다면서 여전히 수천 킬로그램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에 오른 뒤 사용한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려면 산에 올라서는 안 되며 정부가 이런 행위를 처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산악인들에게 쓰레기 보증금 4,000달러, 우리 돈 520여만 원을 받은 뒤 일정량의 쓰레기를 갖고 내려오면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큰 수입원으로 등산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산악인들이 더욱 늘면서 올 상반기에만 13톤가량의 쓰레기를 회수했지만 사실상 대처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면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지만 경기 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대구 29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며 대기가 불안정한 경기와 경북 동부에는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말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 시 햇볕 차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임시 개장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바다에 들어갈 수 있고 바닷물도 찬편이라 안전에 유의해서 해수욕을 즐겨야 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비가 뿌리는 궂은 날씨에 파도도 제법 거셉니다.
바닷물 온도는 17도씨 정도로 해수욕을 즐기기엔 아직 한참 낮습니다. 백사장 막루 위 좌우를 살피는 구조대원 시선은 분주하지만 바다에 들어가는 피서객은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해수욕을 지금 날씨에는 권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하신다면은 본인의 체온 그리고 컨디션에 맞게 잘 해수욕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6월 첫날 문을 연 해운대 해수욕장. 한 달 임시 개장 기간에는 파라솔이나 튜브를 빌릴 수 있는 대여소가 없고 해수욕은 안전요원이 있는 장소와 시간대에만 가능합니다. 임시 개장 기간에 해수욕이 가능한 건 2개 막루 사이 300m 구간 안에서만입니다. 다음 달 정식 개장을 해야 백사장 전 구간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파도 타기 명소 송정해수욕장도 백사장 일부 구간만 개장했습니다. 1년 사이 백사장이 많이 깎여 정식 개장 전까지 계속 모래를 채울 예정입니다. 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산 해운대구는 개장을 준비하면서 특히 물놀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해운대하고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능형 CCTV를 구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해운대에 3군데, 송정 2군데에서 개장을 앞두고 부산시가 바닷물과 백사장 모래를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수련 중인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이 의사가 프로포폴을 언제부터 또 얼마나 왜 빼돌렸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수술에 쓰고 남은 마취제 프로포폴 한 병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번 개봉하면 부패하기 쉬운 데다 마약류 의약품이라 폐기돼야 하는데 마취과 레지던트 A씨 손에 들어간 겁니다. 향정신성 약물 사용 권한이 있어 프로포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A씨. 용기에 남아있는 극소량을 긁어내 모으는 방식으로 약물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대형 병원은 다른 마취과 직원의 보고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징계위는 A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추궁했지만 A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일정 기간 수련 기회를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A씨가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이 몇 차례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병원 측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구청에 내야 하는 사고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 같은 사고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자의 약물을 도용한 게 아니라서 경찰에 통보하거나 식약처 등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잘못된 목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돼야 한다며 병원 측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허위 보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미보고를 했다는 경우에는 그 마약류 관리의 취급업자,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을 다루는 직원 교육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불법 논란으로 사실상 사업을 철회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택시업계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른바 타다 금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사법부는 적법한 영업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2018년 10월 소카의 자회사인 VCNC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타다의 성장세가 커지자 택시업계는 꼼수 콜택시 영업이라며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고 분신 끝에 한 명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다를 엄단하여
분열된 사회를 봉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행법상 일부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의 운전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한 서비스였던 만큼 타다 측은 합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갈등이 계속 격해지자 2019년 10월 국회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타다의 유사 운송행위, 영업행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여객운수법 제18항 이 시행령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뒤이어 검찰도 타다는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당시 이재용 소카 대표 등 타다 경영진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나온 1심 결과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합법적 렌터카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타다는 외관상 택시와 유사할 뿐 거리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등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이후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혁신산업, 모빌리티 여러 분야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전 대표는 긴 시간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확인했지만 그 사이 정치인들이 기득권 편에서 혁신을 주저앉혔다며 더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첨단 농업의 중심에는 이른바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유리 온실 단지가 즐비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스마트팜입니다. And the computer, based on software that is developed by a few companies, decide what to do in the glasshouse. So to open the windows, to close the screen, to use heating, whatever. 이 스마트팜에서는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해가며 60여 가지의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설하우스는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로 돼 있습니다. 1년의 절반 정도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햇볕 조임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스마트팜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지하 2km에서 끌어올린 뜨거운 물을 쓰는 지열 발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전라남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라남도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 인구 감소의 문제를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농업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지어진 벨기에의 옥상 스마트팜입니다. 하지만 정작 생산 목적이 아니라 유럽연합 등의 지원으로 지어진 연구센터입니다. For example, specialized in fruits, specialized in ornamentals, but our station has all crops in research, is doing research on all crops that are grown here in the region. 부근 토양에 맞는 맞춤형 연구 결과는 주변 500여 농가와 공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빛의 색깔로 병해충을 방지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인구 지배학적인 그런 농업이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팜이 우리에게도 좀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흥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전라남도는 빠른 정착을 위한 임대 농장 운영 등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한국 기업이 이로 인한 이득을 볼 경우 한미 신뢰에 금이 갈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애킨슨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중국이 미국을 응징하는 상황을 한국 기업들이 이용하면 한미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킨슨 회장은 중국 목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가운데 하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며 분열시켜 정복하려는 중국의 핵심 전략을 함께 뭉쳐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망하게 하려는 기업이 마이크론이 될 수도 있고 SK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다며 삼성을 망하게 하진 않겠지만 삼성의 메모리 사업을 가져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지막 노후 준비인 퇴직연금. 하지만 복잡한 셈법에 사실상 방치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영되도록 하는 사전 지정 운영제도, 이른바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는데 정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몇 가지 규율을 강화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전지정 운영제도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껏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치우쳐 있었는데 평균 수익률은 고작 1% 초중반대에 그쳤습니다. 가입자들의 무관심 속에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탓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전격 도입을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면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여 노후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퇴직연금 자산이 투자형 상품으로 옮겨가는 머니부부가 발생해 시장으로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 관행을 바꾸기 위한 규율 강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퇴직연금용 원리금 보장 상품의 공시 의무를 비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컨닝 공시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인데 비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공시 이후 금리를 제시할 수 있어 과다 경쟁을 부추긴다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한 겁니다. 수수료를 보조금으로 활용한 변칙 원리금 보장 상품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 간 형평성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과도 무관한 수수료 제공과 수취 모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은퇴한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다수 은퇴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데 연금 형태로 받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이 적용되는 투자 수익률이 나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최소한의 연금이 고정되어 있는 상품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면서도 하강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당국은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청취한 뒤 3분기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부산국제연극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이번 연극제에는 11개국에서 출품한 41개 작품이 선보입니다. 특히 개막작은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의 한여름밤의 꿈, 폐막작은 2009년과 2013년 부산국제연극제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한 일라나 프로덕션의 신작 마에스트리시모가 관객들과 만납니다. 국내외 초청작 공연은 물론 시민이 만들고 공연하는 10분 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하는 20주년 심포지엄, 초청팀과 관객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부산국제연극제는 오는 18일까지 영화의 전당과 해운대 문화회관, 광안리 만남의 광장 등 10곳에서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작가들의 자화상과 눈이 마주치면 이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하죠. 아마 작가 스스로도 자신에게 말을 걸고 또 진실된 모습을 찾기 위해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야트에서는 자화상을 통해 들여다보는 작가의 내면 세계와 그 표현 기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